에잇, 퇴퇴. 거지 집안 사람 아니랄까봐 냄새까지 지독하게 묻혀오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굵은 소금을 한 웅큼 집어들더니 친정엄마의 발밑에 거칠게 내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낡은 장화 위로 땀에 젖은 작업복 위로 사정없이 튀어 올랐습니다. 당장 안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나가. 손님들이 가득한 식당 안에서 친정엄마는 아무 말 없이 축하금 봉투만 카운터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섰습니다. 그 가게, 며느리가 전 재산과 대출금까지 끌어모아 차려준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가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과연 서연은 그들에게 어떤 참혹한 복수를 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화려한 축하 화환 수십 개가 양쪽으로 빼곡히 늘어선 프랜차이즈 식당 앞 개업 첫날의 열기가 후끈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서연은 홀 한가운데서 무거운 접시 4장을 한 팔에 올린 채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누비고 있습니다. 앞치마에는 이미 국물 자국이 얼룩룩 번져 있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턱 끝으로 줄줄 흘러내립니다. 서연이 접시를 내려놓으며 허리를 펴는 순간 카운터 쪽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듭니다. 아, 너 서연아. 저기 3번 테이블 안 보이니? 물컵이 싹 비었는데 멀뚱멀뚱 서서 뭐해? 눈은 폼으로 달고 왔어? 빠릿빠릿하게 좀 움직여. 응? 시어머니는 새로 맞춘 연분홍 한복 저고리에 금목걸이를 번쩍이며 카운터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시누이가 풀메이크업에 명품 가방을 팔걸이에 걸쳐 놓은 채 손톱을 다듬고 있습니다. 시누이가 손톱줄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턱짓을 합니다. 아이고, 언니. 주방 좀 봐. 설거지가 태산이야. 저러다 싱크대 넘치면 언니가 다 닦을 거야? 가게 첫날부터 이게 뭐야, 정말. 서연이 물컵을 들고 가다 멈칫하며 돌아봅니다. 아가씨, 저도 지금 손이 2개라 홀 서빙하랴, 세팅하랴 정신이 없네요. 시누이가 눈을 치켜뜨며 서연의 말을 잘라버립니다. 아유, 내가 언제 형님이었어? 아가씨 소리 좀 하지 마, 촌스럽게. 그냥 빨리빨리 좀 해. 손님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 돈 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때 식당 입구로 시어머니의 지인 서너 명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섭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2팔을 활짝 벌리며 반깁니다. 어머나, 어서들 와. 고마워, 고마워. 우리 딸 은지가 드디어 사장님이 됐잖아. 장하다, 우리 딸. 지인 중 한 명이 식당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합니다. 세상에, 인테리어가 아주 끝내주네. 번쩍번쩍한 게 돈 좀 꽤나 들었겠어?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가슴을 쫙 펴니다. 말도 마. 우리 은지가 그동안 알뜰살뜰 모은 돈에다가 내가 또한 미천툭 떼어줬지. 역시 우리 집안 핏줄이라 그런지 사업 수완이 아주 남달라. 호호. 서연이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다가 그 말을 듣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서연의 전 재산과 은행 대출금까지 끌어모아 시누이 명의로 차려준 가게입니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주방으로 향합니다. 싱크대에는 기름때가 잔뜩 낀 냄비와 접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서연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하는데 등 뒤로 시어머니와 지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유리문이 삐걱하고 열립니다. 낡은 검정 장화에 물이 튄 자국이 얼룩진 작업복, 머리에는 수건을 동여맨 채 커다란 보따리를 양손으로 끌어안은 여자가 문 앞에 섭니다. 점순입니다.
이마에서 턱까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보따리 사이로 흰 시루떡이 비닐에 쌓여 삐져나와 있습니다. 점순이 헐떡이며 식당 안을 둘러보다 환하게 웃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 어딨니? 장사 시작한다고 해서 엄마가 새벽부터 떡 좀 해왔어. 우리 딸 얼굴 좀 보자. 그 순간 점순의 작업복에서 배어나온 짙은 생선 비린내가 에어컨 바람을 타고 매장 안으로 확 퍼집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코를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립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고약한 냄새야. 어디서 구린내가 이렇게 나? 지인들도 코를 막으며 고개를 돌립니다. 신우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점순에게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아니, 아주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개업 첫날인데 이런 비린내를 풍기고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손님들이 밥 먹다 다 체하겠네. 진짜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어. 신우이가 점순의 등 뒤로 돌아가 두 손으로 점순의 어깨를 떠밀기 시작합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니까요. 입구 막지 말고 빨리요. 점순이 보따리를 꼭 끌어안은 채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아이고, 아가씨 미안해. 내가 금방 떡만 놓고 갈게. 우리 서연이 고생하는데 얼굴만 잠깐 보면 되는데. 주방에서 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서연이 젖은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며 점순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엄마, 왜 여기까지 왔어? 이 더운 날에 이걸 다 들고. 서연이 점순의 팔을 잡아 감싸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카운터 뒤 주방으로 성큼 들어가더니 굵은 소금 봉지에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움큼 가득 소금을 쥔 채 점순 앞으로 돌진합니다. 에이, 퇴퇴. 재수없게 어디를 들어와. 거지 집안 사람 아니랄까봐 냄새까지 지독하게 묻혀오고 말이야. 오늘 장사 망치려고 작정했어? 시어머니가 소금을 점순의 발밑에 거칠게 내뿌립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점순의 장화 위로, 작업복 위로, 사방으로 튀어 흩어집니다. 당장 안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지라고. 소금 세례 맞기 전에 얼른 안 가.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밥을 먹던 손님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쪽을 바라봅니다. 점순의 얼굴에서 웃음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소금 알갱이가 점순의 어깨 위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점순은 아무 말 없이 보따리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봉투 하나를 꺼내 카운터 위에 조용히 올려놓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이거 우리 딸 가게 잘 되라고 가져온 축하금이에요. 장사 대박 나길 바랄게요. 점순이 고개를 한번 숙이고는 뒤돌아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오릅니다. 서연이 앞치마를 움켜쥔 채 점순을 따라 뛰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굵은 손이 서연의 팔목을 확 낚아챕니다. 남편 민원입니다. 아, 너 미쳤어? 지금 나가면 어쩌겠다는 거야. 장모님 때문에 첫날부터 가게 분위기 다 망친 거 안 보여? 적당히 좀 해. 민환이 서연의 팔목을 잡아 끌며 이를 악물고 속삭입니다. 엄마가 화나서 좀 그러셨으면 내가 나서서 수습을 해야지. 어딜 감히 같이 나가려고 들어? 너 제정신이야? 당장 들어가서 일 안 해? 서연이 민환의 손을 뿌리치려 하지만 민환은 소나기에 더 힘을 줍니다. 서연의 손목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식당 유리문 너머로 점순이 멀찍이 걸어가다 한번 뒤를 돌아봅니다. 민환에게 팔이 붙잡힌 채 꼼짝 못하는 서연의 모습이 유리에 고스란히 비칩니다. 점순은 입술을 꽉 다물고 작업복 어깨에 붙은 소금 알갱이를 손바닥으로 톡톡 털어냅니다. 점순이 수산시장 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식당 안에서 시어머니가 카운터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꼬깃꼬깃 접힌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표를 손가락 2개로 집어 올리며 코를 찡그립니다. 돈에서도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더러워서 만지기도 싫다, 정말. 신우이가 키득거리며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옵니다. 엄마, 그래도 돈인데 어때? 공돈 생겼다 생각하고 그냥 챙겨둬. 엄마 가방 하나 사야지.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가 주방까지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서연은 주방 한구석에 서서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서연의 2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이를 악문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서연이 허리에 두른 앞치마를 거칠게 잡아당겨 벗어 던집니다. 앞치마가 싱크대 위 접시 더미 위로 떨어져 물이 튀어오릅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식당 뒷문을 밀고 나갑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수산시장을 향합니다. 그날 밤 영업을 끝내고 돌아온 시어머니가 서연의 집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힙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직행합니다. 서연이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며 시어머니를 막아섭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서연을 팔꿈치로 밀쳐내며 안방 장롱 서랍을 쫙 잡아당깁니다. 식당 초기 자금이 더 들어. 내 마이너스 통장이랑 카드 내놔. 어디에 뒀어? 서랍 안에 옷가지와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집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 봉투를 하나씩 뜯어보며 뒤적입니다. 서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더는 안 됩니다. 이미 대출까지 다 끌어서 가게를 열었는데 제 앞으로 남은 돈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탁 쳐냅니다. 없긴 뭐가 없어. 냄새나는 그 집안에서 자란 게 티가 나. 배운 게 없으니까 남편 앞길을 막아.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일어나 서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낮에 내 엄마가 꼬라지를 하고 찾아와서 가게 분위기를 다 망쳐놨잖아. 내가 소금을 뿌린 게 잘못이야? 손님들 앞에서 생선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내 엄마가 잘못이지. 서연의 손끝이 가늘게 떨립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핏기가 가십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환이 들어옵니다.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로 들어선 민환이 어머니와 서연을 번갈아 봅니다. 뭐야, 또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민환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습니다. 민환아, 이것 좀 봐. 내 마누라가 돈을 안 내놓겠다고 버티고 있어. 민환이 재킷을 소파 위에 툭 던지며 서연을 향해 돌아섭니다. 서연아, 엄마 말 좀 들어. 은지 가게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와주면 되잖아. 내일부터 내가 주방 일을 전담해. 인건비도 아끼고. 서연이 고개를 들어 민환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당신 말은 내가 공짜로 일하라는 거야? 민환이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문지릅니다. 공짜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하는 거지. 남의 집도 아니고 내 동생 가게잖아. 서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민환의 주머니에서 진동 소리가 울립니다. 민환이 화면을 흘낏 보더니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거래처에서 전화 왔네. 잠깐만. 민환이 황급히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 유리문을 닫고 전화를 받습니다. 유리 너머로 민환이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통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등을 돌린 민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의 어깨를 떠밀며 안방을 가리킵니다. 어서 가서 통장이랑 카드 찾아와. 내일 아침까지 필요하니까. 서연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현관으로 향합니다. 즉, 내일 아침에 직접 올 테니까 준비해놔. 시어머니가 나가고 현관문이 쾅 닫힙니다. 베란다에서 돌아온 민환이 소파에서 재킷을 집어들며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나 피곤해. 먼저 잘게. 안방 문이 닫힙니다. 서연이 홀로 어두운 거실에 서 있습니다. 소파 위에 미나니 벗어둔 재킷 한쪽이 걸터 앉아 있습니다. 서연이 재킷을 집어 옷걸이에 걸려다 멈춥니다.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서연이 그 종이를 천천히 꺼냅니다. 고급 호텔 이름이 찍힌 카드 결제 영수증입니다. 결제 금액은 48만 원, 결제일은 이틀 전입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멈춥니다. 서연이 주머니를 더 뒤집니다. 접혀있던 또 다른 서류가 나옵니다. 제2금융권에서 보낸 대출 안내문입니다. 대출자 이름 칸에 서연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인감날인 칸에 서연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서연이 그 인감을 직접 찍은 적은 없습니다. 서연의 두 손이 종이를 쥔 채 파르르 떨립니다. 서연이 영수증과 대출 안내문을 찬찬히 접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안방에서 민환의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서연이 운동화를 신고 조용히 현관문을 엽니다. 자정이 넘은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서연이 수산시장 쪽으로 빠른 걸음을 옮깁니다. 수산시장 안쪽 골목, 건어물 가게 뒤편에 녹슨 철문이 하나 있습니다. 서연이 철문을 2번 두드립니다. 안에서 잠금장치 풀리는 소리가 나고 문이 열립니다. 좁은 사무실 안에 점순이 작업복 차림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점순의 맞은편에는 깔끔한 남색 양복을 입은 50대 후반의 남자가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서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이사입니다. 점순이 서연의 얼굴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왔구나. 서연이 점순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서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눈가에 맺힌 물기가 형광등 불빛에 번들거립니다. 엄마, 오늘 일 미안해. 점순이 서연의 등을 토닥이며 의자를 끌어줍니다. 됐다. 앉아. 서연이 의자에 앉자 오이사가 서류 한 장을 서연 앞으로 밀어놓습니다. 서연 씨,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오이사가 서류 위의 건물 목록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갑니다. 어머님께서 이 상권에 가지고 계신 건물이 7채입니다. 전부 차명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서연이 눈을 크게 뜹니다. 7채요? 오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서류를 꺼냅니다. 신우 입은 식당이 들어가 있는 그 상가 건물도 어머님 소유입니다. 서연이 점순을 돌아봅니다. 점순은 아무 표정 없이 앉아 있습니다. 오이사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또 다른 서류를 펼칩니다. 그리고 서연 씨 남편 최민환 씨의 유통회사 아시죠? 그 회사 거래처 중에 알짜배기 납품처들이 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납품처들 전부 어머님께서 뒤에서 연결해 주신 겁니다. 서연의 입이 벌어집니다. 민환이가 그걸 알아요? 오이사가 고개를 저으며 볼펜을 탁 내려놓습니다. 모릅니다. 자기 실력으로 따낸 줄 알고 있죠. 서연이 주머니에서 접어둔 호텔 영수증과 대출 안내문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칩니다. 오이사님, 이것도 봐주세요. 오이사가 2장의 서류를 번갈아 살핀 뒤 인매를 굳힙니다. 인감 도용의 호텔 결제까지. 이건 형사사건입니다. 점순이 테이블 위의 서류를 손바닥으로 탁 누릅니다. 오이사, 그 식당 내일 아침에 바로 정리할 수 있어? 오이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방에서 꺼내며 대답합니다.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서연 씨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융 기록이 전부 있으니까요. 건물주 권한과 실투자자,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면 내일 아침 가게 문 열기 전에 전부 끝납니다. 오이사가 서연 앞에 계약서 3장을 나란히 놓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서연이 점순을 바라봅니다. 점순이 서연의 눈을 마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도장을 꺼냅니다. 서연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서류 위에 도장을 찍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붉은 인주 자국이 하얀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힙니다. 오 이사가 서류를 거두어 가방에 넣으며 시계를 확인합니다. 새벽 6시에 상가 앞에서 뵙겠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점순의 손을 잡습니다. 점순의 손바닥은 수십 년 동안 건어물을 다듬어온 굳은 살로 거칠고 두껍습니다. 점순이 서연의 손을 꽉 쥐며 말합니다. 엄마한테 소금 뿌린 거 내가 아파할까봐 참은 거다. 근데 이제 참을 필요 없어.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상가 골목에 대형 트럭 2대가 나란히 멈춰섭니다. 트럭 짐칸에는 철거 장비가 가득 실려 있고 형광 조끼를 입은 작업 인부 8명이 트럭에서 내려줄지어 섭니다. 서연이 검은 코트를 입고 상가 앞에 서 있습니다. 서연의 옆에는 서류 가방을 든 오 이사와 하얀 요리복을 입은 40대 남자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인 일식당 사장 구본웅입니다. 오 이사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상가 관리소장에게 고개를 돌립니다. 소장님, 서류 확인하셨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이 서류 뭉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건물주 측 요청이니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 이사가 인부들을 향해 손짓합니다. 단전 조치 먼저 하고 간판 철거 들어갑니다. 관리소장이 상가 배전함을 열고 신우이 식당의 전기 차단기를 내립니다. 식당 안의 불이 일제히 꺼집니다. 오 이사가 서연과 구본웅 사이에 계약서를 펼쳐놓습니다. 서연 씨가 실질적 투자자로서 가게의 모든 권리를 구본웅 사장님께 넘기는 계약입니다. 보증금, 시설, 집기 일체 포함입니다. 구본웅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수표 다발을 꺼내 서연에게 건넵니다. 잔금까지 전부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수표를 받아 확인하고 계약서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습니다. 구본웅도 나란히 도장을 찍습니다. 오 이사가 계약서 2부를 거두어 각각에게 한 부씩 돌려줍니다. 계약 완료됐습니다. 서연이 수표를 가방에 넣으며 오 이사에게 묻습니다. 철거 얼마나 걸려요? 오 이사가 인부 반장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10시 전에 끝납니다. 인부들이 사다리를 세우고 식당 간판에 밧줄을 겁니다. 전동 드릴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려 퍼지고 간판 볼트가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신우이의 식당 이름이 적힌 커다란 간판이 밧줄에 매달려 천천히 내려옵니다. 간판이 바닥에 닿자 인부 2명이 간판을 트럭 짐칸으로 밀어 올립니다. 다른 인부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과 의자를 밖으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고급 원목 테이블, 가죽 의자, 벽에 걸린 액자, 주방 조리대까지 줄줄이 트럭으로 실려 나갑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상가 앞 골목 저편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란히 걸어옵니다. 시어머니는 어제와 같은 연분홍 한복 저고리에 금목걸이를 하고 있고 시누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커피를 들고 있습니다. 시누이가 먼저 간판이 사라진 건물 외벽을 발견하고 손에 들린 커피를 떨어뜨립니다. 커피컵이 바닥에 부딪혀 갈색 얼룩이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엄마, 저거 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봅니다. 간판이 있던 자리에 볼트 구멍만 4개 남아 있습니다. 식당 유리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안에서 인부들이 주방 싱크대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식당 앞으로 뛰어갑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우리 가게를 건드려. 식당 앞을 막아선 사설 경비업체 직원 2명이 시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경비원의 팔을 잡아 뜯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관계자야. 우리 딸 가게라고. 신우이가 뒤에서 달려와 경비원을 밀치려 합니다. 비켜요. 이 가게 내 이름으로 된 거라고. 오 이사가 서류철에서 종이 2장을 꺼내 시어머니의 눈앞으로 내밉니다. 이건 건물주 측에서 발행한 정식명도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게의 실제 투자자인 윤서연 씨가 체결한 매각 계약서입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채 들여다봅니다. 서류 아래에 찍힌 서연의 도장과 건물주 직인이 시어머니의 눈에 들어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갑니다. 서연이가 이걸 팔았다고? 신우이가 서류를 빼앗아 읽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길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내 가게잖아. 내 이름으로 된 거라고. 오 이사가 안경 너머로 신우이를 내려다봅니다. 이름만 빌려준 겁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내셨잖아요. 시어머니가 2 무릎을 꿇으며 길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울음 섞인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연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리다 끊어집니다. 다시 누릅니다. 또 끊어집니다.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통화 버튼을 연거푸 누릅니다. 상가 건너편 골목에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세단의 뒷좌석에 서연이 앉아 있습니다. 서연의 무릎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쉴 새 없이 밝아졌다 꺼졌다를 반복합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화면 위에서 깜빡입니다. 부재중 전화 숫자가 올라갑니다. 38통, 45통, 52통.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식당 안에서 마지막 남은 냉장고가 인부들의 손에 실려 트럭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길바닥에 앉은 채 전화기를 귀에 대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신우이가 텅 빈 식당 안을 들여다보며 유리문을 2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 숫자가 73통, 78통, 80통을 넘어갑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화면을 한번 내려다보고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화면이 검게 꺼집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고 운전석의 기사에게 말합니다. 출발해 주세요. 세단이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상가 앞 바닥에는 어제 개업식 때 세워두었던 축하 화환 하나가 넘어져 있습니다. 철거 트럭의 뒷바퀴가 화환 위를 지나갑니다. 꽃잎과 리본이 타이어 자국 아래 납작하게 눌려 붙습니다. 같은 날 오후 미나는 자신의 유통업체 사무실 책상에 기대 앉아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채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오늘 저녁에 볼 수 있어?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예약해놨는데.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민환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천장을 바라보고 웃는 순간 사무실 유선전화가 울립니다. 민환이 유선전화를 집어듭니다. 네, 최민환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래처 사장의 딱딱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최 사장, 나 진양식품 김 사장이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이번 달 납품 건 취소야. 민환이 볼펜을 떨어뜨리며 몸을 일으킵니다. 김 사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주에 물량 들어가기로 다 잡아놓은 건데. 미안하지만 더 이상 거래가 어려워. 사정이 생겼어. 전화가 뚝 끊어집니다.
민환이 수화기를 내려놓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또 다른 거래처 이름이 떠 있습니다. 최 사장, 나 대호물산인데 지난달 어은 건 있잖아. 현금으로 바로 갚아야겠어. 민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어음 만기가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왜 갑자기 현금을 달라는 거예요?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번 주 안으로 정리 안 되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전화가 또 끊어집니다. 민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거래처 사장들의 번호를 하나씩 누릅니다. 사장님, 저 최민환입니다. 아까 그건 좀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납니다. 최 사장, 미안한데 점순 회장님 눈밖에 난 사람이랑은 거래를 못해. 내 사정도 이해해줘. 민환이 전화기를 귀에서 떼며 눈을 깜빡입니다. 점순 회장이요? 그게 누구 잠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답 없이 통화가 끊어져 있습니다. 민환이 다른 번호를 누릅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최민환인데요. 갑자기 납품을 중단하시면 저희가. 최 사장, 점순 회장님 쪽에서 연락이 왔어. 미안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끊어집니다. 민환의 손가락이 전화기 위에서 멈춥니다. 점순이라는 이름이 민환의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옵니다. 민환의 직원이 뒤에서 막으려 하지만 두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민환의 책상 앞에 섭니다. 오이사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윤서연 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서류 봉투에서 두꺼운 종이 한 장을 꺼내 민환의 책상 위에 탁 내려놓습니다. 최민환 씨가 윤서연 씨 명의를 도용해서 받은 대출금 전액 즉시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정식으로 보내는 겁니다. 민환이 서류를 집어들고 있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갑니다. 서류에는 민환이 서연의 인감을 몰래 가져가 받아낸 대출 금액과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두 남자가 돌아서며 말합니다. 기한 안에 갚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가 들어갑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민환이 혼자 남습니다. 민환이 책상 서랍을 열어 회사 통장을 꺼냅니다. 잔고를 확인한 민환의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거래처에서 들어올 입금은 전부 막혔고 이번 주 직원 월급 날은 모레입니다. 사무실 밖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제때 나오는 거 맞죠? 민환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민환의 손이 책상 위를 짚고 있지만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그때 민환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뜨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민환아, 서연이가 은지 가게를 팔아버렸어. 간판도 뜯기고 가게 안에 있던 거 전부 트럭으로 싣고 갔다고. 민환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일어섭니다. 뭐라고요? 가게를 팔았다고요? 전화를 80통을 넘게 했는데 받지도 않아. 그년이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민환의 머릿속에서 오늘 하루 동안 들었던 이름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점순 회장, 건물주, 서연, 가게 매각. 민환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지며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기댑니다. 민환이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뛰쳐나갑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도착한 곳은 상간녀의 오피스텔입니다. 현관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삐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민환이 다시 누릅니다. 또 빨간 불. 민환이 문을 주먹으로 두드립니다. 나야, 문 좀 열어. 대답이 없습니다. 민환이 고개를 숙이자 현관 옆 복도 바닥에 자신의 짐이 보입니다. 검은 비닐봉지 2개에 옷가지와 세면도구가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져 있고 그 위에 민환이 사준 넥타이 3개가 구겨진 채 얹혀 있습니다. 민환이 비닐봉지를 멍하니 내려다봅니다. 복도 끝 비상구 불빛만 초록색으로 깜빡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사는 전세 아파트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시누이가 부은 눈으로 문을 엽니다. 서류를 든 남자가 서 있습니다. 시어머님 계십니까? 이 집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돌려달라는 소송장도 함께 전달드립니다. 시누이가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칩니다. 서연의 이름이 또 적혀 있습니다. 안쪽에서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나옵니다. 또 뭐야? 이번엔 또 뭘 어쩌겠다는 거야? 시누이가 서류를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며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 이 집 전세금도 원래 서연 언니 돈으로 넣은 거잖아. 그 돈을 돌려달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려 현관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서 살라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집주인이 직접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이 집 보증금 문제가 생겨서 못 놔드리겠어요. 이번 달 안으로 비워주세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옷가지 몇 벌을 캐리어에 쑤셔 넣고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새벽 1시 두 사람이 문을 밀고 들어간 곳은 역 근처의 24시간 찜질방입니다. 시어머니가 찜질방 구석 매트 위에 주저앉아 캐리어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시누이가 옆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찜질방 천장의 형광등이 파르르 떨리며 희미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의 고층 건물 꼭대기 펜트하우스에서 서연이 통유리 창가에 서 있습니다. 오이사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서연에게 보고합니다. 민환 씨 회사 오늘부로 사실상 부도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집에서 나와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서연이 테이블 위에 샴페인 잔을 집어듭니다. 연한 금빛 거품이 유리잔 안에서 가만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연이 잔을 들어 올려 창밖의 야경을 향해 기울입니다. 서연의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사흘 뒤 시누이의 식당이 있던 자리에 새 간판이 올라갑니다.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고급 일식당 상호가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철야 공사를 거쳐 내부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원목 카운터 위에 투명한 유리 꽃병이 줄지어 놓여 있고 은은한 조명이 매장 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오픈 첫날 상권의 상인들과 건물주들이 축하 화환을 보내고 직접 발걸음을 합니다. 일식당 입구 앞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서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가 맞은편 골목 구석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서 있습니다. 찜질방에서 사흘째 씻지 못한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이 기름기에 눌러붙어 있고 어제 입던 옷 그대로 구겨진 차림입니다. 시누이의 얼굴은 부어 있고 입술이 바짝 갈라져 있습니다. 시누이가 일식당 간판을 올려다보며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엄마, 저기 봐. 내 가게 자리에 벌써 다른 가게가 들어왔어.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며 일식당 앞에 늘어선 화환들을 노려봅니다. 꼴도 보기 싫다. 가자.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팔을 잡아 끌려는 순간 골목 끝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일식당 앞에 멈춰 섭니다. 경호원 2명이 먼저 차에서 내려 양쪽으로 섭니다. 뒷문이 열리고 서연이 먼저 내립니다. 서연은 감색 맞춤 정장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구두 굽이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립니다. 서연이 차 반대편 문을 직접 열어줍니다. 점순이 차에서 내립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크림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은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점순의 모습은 수산시장에 건어물 장수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오이사가 일식당 입구에서 두 사람을 맞이하며 허리를 숙입니다. 어머님, 서연 씨, 이쪽으로 오시죠. 서연이 점순의 팔을 잡고 일식당 입구로 향합니다. 일식당 사장 구본웅이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다리다 점순에게 깊이 인사합니다. 건물주 어르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순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 안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 순간 골목 구석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힙니다. 시어머니가 전봇대 뒤에서 뛰쳐나와 일식당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신우이도 뒤따라 뜁니다. 서연아, 윤서연. 시어머니가 경호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 합니다. 경호원이 양팔을 벌려 시어머니를 막아세웁니다. 관계자 외 출입 불가입니다. 시어머니가 경호원의 팔 아래로 몸을 숙여 파고들며 악을 씁니다. 내가 관계자야. 전현이 내 며느리라고. 신우이가 옆에서 경호원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칩니다. 저기 원래 내 가게였어. 돈 내놔. 내 가게 돌려내. 서연이 일식당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봅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꾀죄죄한 몰골이 서연의 눈에 들어옵니다. 기름진 머리카락, 구겨진 옷, 갈라진 입술. 서연이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뭉치를 뽑아듭니다. 서연이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발밑을 향해 지폐를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지폐가 바람에 살짝 흩날리며 바닥에 내려앉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바닥의 지폐를 향합니다. 신우이의 시선도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으며 지폐를 집어 올립니다. 신우이도 네 발로 기어가며 바람에 날리는 지폐를 허겁지겁 주워 담습니다. 서연이 바닥에서 지폐를 줍고 있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봅니다. 거지 집안 사람들이라 씻지도 못해서 냄새가 나네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춥니다. 지폐를 움켜쥔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올려다봅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신우이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지폐를 품에 끌어안고 입술을 떨고 있습니다. 그때 상가 골목 끝에서 민환이 뛰어옵니다. 구겨진 셔츠에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헐떡이며 달려온 민환이 바닥에 무릎 꿇은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발견하고 멈춰섭니다. 민환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민환이 서연에게 달려가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서연이 민환을 내려다봅니다. 민환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 서연의 구두 위로 떨어집니다. 오이사가 민환의 옆으로 다가갑니다. 오이사의 손에 서류 2장이 들려 있습니다. 오이사가 서류를 민환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넣습니다. 이혼 소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인감 도용과 돈을 빼돌린 건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서류가 민환의 가슴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민환이 서류를 집어들고 첫 장을 읽다가 고개를 떨굽니다. 서연이 몸을 돌려 점순의 팔을 잡습니다. 엄마, 들어가자. 서연과 점순이 일식당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이사가 뒤를 따르고 경호원이 문 앞을 막아섭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민환의 주변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립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지폐를 움켜쥔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골목 안쪽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집니다. 민환이 바닥에 떨어진 이혼 소장 위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있습니다.
찜질방으로 돌아온 다음 날 시어머니가 매트 위에서 벌떡 일어나 앉습니다.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지만 눈동자에는 도끼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어깨를 흔들어 깨웁니다. 은지야, 일어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신우이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킵니다. 엄마, 어떻게 하려고? 시어머니가 찜질방 사물함에서 동전 지갑을 꺼내며 이를 악뭅니다. 서연이 그년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다는 걸 온 동네에 알려야지.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 누가 서연이 편을 들겠어.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데리고 찜질방을 나와 근처 복사집으로 들어갑니다. 시어머니가 복사집 컴퓨터 앞에 앉아 신우이에게 받아쓰기를 시킵니다. 이렇게 써. 돈에 미친 꽃뱀 며느리가 침에 걸린 친정엄마를 앞세워 불쌍한 시댁 식구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길바닥에 내쫓았다. 신우이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엄마, 이래도 돼? 다 거짓말인데.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뒤통수를 탁 칩니다. 거짓말이면 어때? 사람들이 뭘 알아? 불쌍한 사람 편을 들게 돼 있어. 500장 뽑아. 복사기가 돌아가며 전단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전단지 뭉치를 양팔에 안고 복사집을 나섭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동네 노인정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안에서 바둑을 두던 노인들이 고개를 돕니다. 시어머니가 전단지를 노인들 앞에 펼쳐놓으며 목소리를 떨기 시작합니다. 어르신들,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코를 훌쩍입니다. 며느리가 미쳐가지고 침에 걸린 친정엄마를 조종해서 우리 딸 가게를 뺏어갔어요. 우리 모녀를 길바닥에 내쫓고 전화도 안 받아요. 노인정 할머니 한 분이 혀를 차며 전단지를 집어듭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짜내며 노인정을 나와 부녀회장 집을 찾아갑니다. 부녀회장 앞에서도 같은 연기를 반복합니다. 회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갈 곳도 없어요. 부녀회장이 전단지를 읽으며 입맛을 다십니다. 이거 참 큰일이네.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좀 알려볼게. 신우이는 따로 움직여 시장 상인들에게 전단지를 돌리며 울먹입니다. 저 식당 차리려고 평생 모은 돈 다 넣었는데 새언니가 하루아침에 팔아먹고 도망갔어요. 같은 날 오후 시어머니가 찜질방 로비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 덩치 큰 남자에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습니다. 동네 불량배 출신으로 이것저것 알선을 하며 먹고 사는 브로커 장대호입니다. 시어머니가 장대호의 옆에 바짝 붙으며 속삭입니다. 아저씨, 부탁이 있어요. 장대호가 이쑤시개를 물며 시어머니를 흘겨봅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남은 쌈짓돈이 든 봉투를 장대호의 무릎 위에 슬쩍 올려놓습니다. 저기 수산시장 옆에 상가 건물 있잖아. 그 건물 앞에서 사람 좀 모아서 시위를 해줘. 악덕 건물주 퇴출이라고 크게 외치면 돼. 장대호가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하고 이쑤시개를 뱉습니다. 이 정도면 인원 5명은 되겠네. 확성기도 빌려드릴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장대호의 손을 꽉 잡습니다. 자극적으로 떠들어야 해. 내 며느리년 사회적으로 묻어버리게. 같은 시각 역 근처의 허름한 커피숍에서 민환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남자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기사로 클릭수를 올리는 삼류 인터넷 신문 기자 한기철입니다. 민환이 커피잔을 밀어내며 한기철에게 몸을 기울입니다. 기자님, 제 와이프가 상간남이랑 바람이 나서 집안 재산을 다 팔아넘기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걸 기사로 좀 써주세요. 한기철이 볼펜을 돌리며 눈을 가늘게 뜹니다.
증거는 있어요? 민환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놓습니다. 여기 기사료입니다. 증거는 제 증언이면 되잖아요. 한기철이 봉투를 집어들고 두께를 가늠하더니 볼펜 뚜껑을 엽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에 올릴게요. 다음 날 아침 한기철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은 꽃뱀 아내의 충격 실체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습니다. 같은 시각 점순의 상가 건물 앞에 장대호가 데려온 남자 5명이 늘어서 있습니다. 확성기에서 쩌렁쩌렁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악덕 건물주 김점순, 이 동네에서 나가라. 불쌍한 세입자를 길바닥에 쫓아내는 나쁜 건물주 퇴출하자. 시위대 중 한 명이 점순과 서연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상가 앞을 지나던 상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립니다. 노인정에서 전단지를 본 사람들이 점순의 수산시장 가게 앞으로 몰려옵니다. 저 할머니가 치매 걸린 거 아니야? 며느리한테 이용당하는 거래. 가게 빼앗아 놓고 잘만 장사하고 있네. 점순이 가게 안에서 건어물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밖을 바라봅니다. 손가락질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점순의 표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점순이 다시 고개를 숙여 건어물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상가 건물 뒤편 골목에서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시위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꼴 좀 봐라. 저 냄새나는 할망구가 못 견디고 기어나와서 빌 때까지 더 세게 밀어붙여야지. 펜트하우스에서 오이사의 전화를 받은 서연이 창가에 서서 입술을 깨뭅니다. 서연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자국이 남습니다. 서연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주먹을 줍니다. 오이사님, 지금 나가면 진흙탕에 말려드는 거죠? 오이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옵니다. 맞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저쪽이 기어오를수록 증거가 쌓이니까요. 서연이 커튼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창밖을 내려다봅니다. 같은 시각 수산시장 안쪽에서 점순이 건어물 칼을 내려놓고 일어섭니다. 가게 뒷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온 점순이 휴대폰을 꺼내 오이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이사가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세요. 점순이 짧게 한마디만 합니다. 시작해. 오이사가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쌓아둔 서류 뭉치를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이틀 뒤 점순이 소유한 상가 건물 3층 대형 연회장에 의자 수십 개가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연회장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세워져 있고 그 아래에 마이크가 꽂힌 단상이 놓여 있습니다. 오이사가 단상 앞에 서서 하나씩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지역 상인의 임원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뒤이어 부녀회장이 앞줄에 앉습니다. 민환의 거짓 인터뷰를 기사로 올렸던 한기철이 카메라를 목에 건 채 뒷줄에 자리를 잡습니다. 지역 방송사 기자 2명도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돌립니다. 오이사가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마이크를 한번 톡톡 두드린 뒤 인사말 없이 바로 입을 엽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말보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오이사가 리모컨 버튼을 누릅니다. 대형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뜹니다. 남자와 여자가 팔짱을 끼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선명합니다. 민환입니다. 연회장 안이 술렁입니다. 오이사가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두 번째 사진이 뜹니다. 모텔 복도에서 민환이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른 채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이 연달아 넘어갑니다. 민환과 상간녀가 나란히 걸어가는 거리,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 사진마다 촬영 날짜가 하단에 찍혀 있습니다. 앞줄에 앉은 부녀회장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에, 저 남자가 아내를 꽃뱀이라고 했던 사람이야? 오 이사가 스크린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은행 내부 화면입니다. 창구에 앉은 민환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는 모습이 흑백 화면에 잡혀 있습니다. 오 이사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건 은행 안쪽에 설치된 카메라 화면입니다. 최민환 씨가 아내 윤서연 씨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대출을 받는 장면입니다. 윤서연 씨는 이 자리에 없었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오 이사가 다음 화면을 띄웁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가 스크린을 가득 채웁니다. 대출금이 입금된 날짜, 같은 날 상간녀 명의의 계좌로 빠져나간 금액이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출로 받은 돈이 같은 날 바깥 여자의 보증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찹니다. 상인의 임원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찹니다. 오 이사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어주십시오. 오 이사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연회장 스피커를 통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집니다. 내 며느리년 사회적으로 묻어버리게 더 자극적으로 떠들어. 돈은 더 줄 테니까 사람 더 모아서 확성기를 크게 틀어. 장대호의 굵은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내일 인원 더 넣을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나옵니다. 그 건물 앞에서 난리를 쳐야 그 냄새나는 할망구가 기어나와서 돈을 내놓을 거야. 알았지? 녹음이 끝나자 연회장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전단지를 믿고 점순의 가게 앞에서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부녀회장이 두 손으로 무릎을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한테 와서 울면서 억울하다고 그러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상인의 임원이 뒤를 돌아보며 한기철을 가리킵니다. 저 기자 양반 확인도 안 하고 기사를 올린 거야? 한기철이 카메라를 무릎 아래로 숨기며 고개를 숙입니다. 한기철의 귀끝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오 이사가 단상 아래로 내려와 서류철을 펼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브로커 장대호는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최민아는 인감 도용과 사기 혐의로 이미 경찰에 정식 고발을 마쳤습니다. 오 이사가 서류철에서 고발 접수증을 꺼내 높이 들어 올립니다. 접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종이가 연회장의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납니다. 접수 번호와 날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상가 건물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떠들던 장대호가 소리를 멈추고 고개를 돌립니다. 경찰차 세대가 상가 앞 도로에 나란히 멈춰서고 경찰관 6명이 차에서 내립니다. 경찰관이 장대호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냅니다. 장대호 씨,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장대호가 확성기를 내팽개치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잠깐, 나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라고. 경찰관이 장대호의 양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나머지 시위 인력들도 줄줄이 경찰관에게 붙잡혀 순찰차 뒤로 끌려갑니다. 상가 건물 뒷골목에서 시위 현장을 엿보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경찰차를 보고 뒤돌아 도망치려 합니다. 골목 반대편에서 경찰관 2명이 걸어옵니다. 김 씨 어르신, 최은지 씨,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팔을 휘저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뭘 했다고. 경찰관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서 말씀하시죠.
신우이가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을 칩니다. 엄마, 엄마.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나란히 순찰차 뒷좌석에 밀려 들어갑니다. 순찰차 문이 쾅 닫힙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출국장 검색대 앞에서 민환이 여권을 내밀고 있습니다. 캐리어 하나만 달랑 끌고 온 민환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검색대 직원이 여권을 기계에 대자 화면에 빨간 글씨가 뜹니다. 직원이 민환을 올려다봅니다. 최민환 씨, 출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민환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출국 금지? 무슨 소리예요, 그게? 검색대 뒤에서 사복 경찰관 2명이 다가옵니다. 최민환 씨, 인감 도용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같이 가시죠. 민환이 캐리어를 버리고 달아나려 하지만 경찰관이 민환의 팔을 잡아 비틀어 등 뒤로 꺾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딸깍 소리가 공항 검색대에 울립니다. 민환이 고개를 떨구며 경찰관에게 끌려나갑니다. 버려진 캐리어가 검색대 앞 바닥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연회장 뒤편 복도 서연이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밖에서 멀어져 가는 사이렌 소리가 겹칩니다. 서연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서연이 벽에서 등을 떼고 연회장 쪽으로 걸어갑니다. 사건이 터진 지 2달이 흘렀습니다. 법원 형사재판부 법정안 방청석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피고인석에 민환과 시어머니, 신우이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민환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양복 대신 구치소에서 입고 나온 회색 운동복 차림입니다. 시어머니는 2달 전에 연분홍 한복 대신 낡은 회색 점퍼를 걸치고 있고 금목걸이가 있던 목은 텅 비어 있습니다. 신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 끝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엽니다. 피고인 최민환, 피고인 앞으로 나오세요. 민환이 비틀거리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섭니다.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민환을 내려다봅니다. 피고인 최민환은 아내의 도장을 훔쳐 몰래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자기 멋대로 빼돌린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을 바로 구속합니다. 민환의 무릎이 꺾이며 피고인석 난간을 2손으로 움켜잡습니다. 재판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민환이 난간을 붙잡은 채 고개를 조아리지만 법정경위 2명이 민환의 양팔을 잡아 피고인석에서 끌어냅니다. 민환이 방청석을 돌아보며 악을 씁니다. 서연아, 서연아, 나 좀 봐. 방청석 맨 뒷줄에 서연이 앉아 있습니다. 서연은 민환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시선을 무릎 위의 가방으로 내립니다. 민환이 법정 경위에게 양팔이 잡힌 채 옆문으로 끌려나갑니다. 민환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문 너머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재판장이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피고인은 브로커를 고용해 불법 시위를 사주하고 거짓 전단지를 만들어 돌린 혐의가 인정됩니다.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교도소에 수감합니다. 시어머니가 피고인석에서 바닥에 주저앉으며 2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1,500만 원이요?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재판장님, 나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재판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합니다. 다음, 피고인 최은지. 신우이가 고개를 번쩍 듭니다. 피고인 최은지는 어머니와 함께 전단지를 만들고 불법 시위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신우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습니다. 엄마, 나 전과자 되는 거야? 엄마.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끌어안으며 법정 바닥에서 통곡합니다. 법정 경위가 두 사람의 팔을 잡아 일으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뒷문을 밀고 나갑니다. 복도에서 오이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이사가 서연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이혼 판결문입니다. 서연 씨가 완전히 이겼습니다. 민환 씨가 몰래 빼돌린 돈, 바깥 여자 보증금으로 넣은 돈까지 전부 서연 씨 앞으로 돌아옵니다. 서연이 판결문을 받아들고 첫 장을 읽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따라 내려갑니다. 서연이 판결문을 접어 가방에 넣으며 오이사에게 묻습니다. 시어머니는 벌금을 낼 형편이 되나요? 오이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파산 선고가 났습니다. 남은 재산이 없어요. 2주 뒤 동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입니다. 새벽 5시.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골목에 가로등 불빛만 노랗게 퍼져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낡은 손수레를 끌고 분리수거장 앞에 멈춰섭니다. 손수레 안에는 아침부터 주워 모은 폐지 뭉치가 쌓여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 마디가 갈라져 있고 손등에 검은 때가 끼어 있습니다. 신우이가 시어머니 뒤에서 비닐봉지를 들고 헐떡이며 따라옵니다. 엄마, 오늘은 이만하자. 다리가 너무 아파.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않고 손수레를 분리수거장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시어머니의 발끝에 젖은 종이 한 장이 걸립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여 그 종이를 집어듭니다. 비에 젖어 글씨가 번졌지만 종이 위에 남은 글자가 보입니다. 돈에 미친 꽃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만든 전단지를 알아봅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젖은 전단지가 시어머니의 손가락 사이에서 찢어집니다. 시어머니가 손수레 옆에 천천히 주저앉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뭘 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어깨가 들썩입니다. 신우이가 시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시어머니의 등을 잡지만 신우이의 눈에서도 물기가 흘러내립니다.
분리수거장 위로 새벽 하늘이 어둡게 깔려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수산시장 안쪽 골목입니다. 녹슨 철문이 있던 점순의 비밀 사무실 자리에 새 유리문이 달려 있습니다. 문 옆벽에 번듯한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서연이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좁았던 사무실이 2배로 넓어져 있고 벽에는 점순이 소유한 건물들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오 이사가 책상 앞에서 일어나 서연을 맞이합니다. 서연 씨, 법인 등기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서연 씨가 공동대표입니다. 서연이 책상 위에 놓인 법인 등기부를 집어듭니다. 대표이사 칸에 김점순, 윤서연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서연이 등기부를 내려놓으며 오 이사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오 이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오 이사가 손을 내저으며 뒷문을 가리킵니다. 인사는 어머님께 하세요. 서연이 뒷문을 열고 나가자 뒤편 작은 마당에 점순이 서 있습니다. 점순은 평생 입던 낡은 작업복 대신 서연이 맞춰준 크림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은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점순이 서연을 보고 입꼬리를 올립니다.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거 맞냐? 어깨가 뻣뻣해서 못 움직이겠다. 서연이 점순의 코트깃을 바로잡아주며 웃습니다. 엄마, 너무 잘 어울려. 이제 장화 신고 생선 다듬는 건 끝이야. 점순이 서연의 손을 탁 잡으며 눈을 가늘게 뜹니다. 끝이긴 뭐가 끝이야. 내일 새벽에 멸치젓 담가야 하는데. 서연이 점순의 팔을 잡아 끕니다. 내일 새벽에 비행기 타야 하는 사람이 무슨 멸치젓이야. 짐 다 쌌어? 점순이 사무실 구석에 놓인 작은 캐리어를 턱짓으로 가리킵니다. 저거 하나면 되지 뭘. 일주일 뒤 서연이 수산시장 건너편 새 건물 1층에 서 있습니다. 건물 입구 위에 여성 무료 법률 지원 센터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서연이 간판을 올려다보다 뒤를 돌아봅니다. 오 이사가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연 옆에 서 있습니다. 서연이 오 이사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넵니다. 오 이사님, 여기 상임 고문 자리를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오 이사가 명함을 받아 들여다봅니다. 명함에 상임 고문 오재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 이사가 명함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님이 시키시면 안 할 수가 없죠. 서연이 센터 유리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안에는 상담 테이블 4개가 놓여 있고 벽에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서연이 안내문을 손끝으로 짚으며 중얼거립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없게. 한 달 뒤 인천공항 최고급 라운지 안입니다. 서연과 점순이 넓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점순이 여권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뒤집어 봅니다. 이거 사진이 너무 늙어 보이는데 다시 찍으면 안 되냐? 서연이 점순의 여권을 빼앗아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 비행기 시간 다 됐어. 여권 사진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야. 점순이 라운지 통유리 창밖을 바라봅니다. 활주로 위에서 비행기 한 대가 엔진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점순이 창밖의 비행기를 가리키며 묻습니다. 저게 우리가 타는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점순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좀 쉬자. 점순이 서연의 손을 꽉 쥡니다. 점순의 손바닥에는 수십 년 동안 건어물을 다듬어온 굳은 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떠오릅니다.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점순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라운지 안에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와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연 씨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서연은 시댁의 온갖 모욕과 착취를 견디면서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줬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가게를 차려줬고 새벽부터 밤까지 홀서빙에 설거지까지 도맡았습니다.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친정 엄마에게 뿌려진 한 움큼의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족이니까 견뎌야 한다고 서연은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소금을 맞고 쫓겨나는 모습을 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참음이 아니라 짓밟히는 것이었다고. 결국 서연을 일으켜 세운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소금을 털어내며 묵묵히 돌아선 어머니의 뒷모습, 거친 굳은 살이 박인 어머니의 손바닥, 그리고 참을 필요 없다고 말해준 어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기 위해 단단하게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